이번에는 배우자와 재산 분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원고의 청구를 어떻게 반박하고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 증여 등 여러 형태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해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간혹 사해행위로 오해를 받아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장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절차 중에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진행하였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당하게 진행된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서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4월 9일 30대 여성 김모 씨는 남편 이모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은 꾸준히 맞벌이를 해오며 2018년 10월 27일에 드디어 서울시 구로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그러나 2022년 5월 7일 김모 씨 부부는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김모 씨 부부에게는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위해 월세 계약을 중단하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각각 6천만 원씩 나눠 가졌는데요. 모든 것이 해결된 줄만 알았지만 2022년 7월 12일 김모 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전 남편의 카드사로부터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소장이었는데요. 전 남편 이모 씨에게는 김모 씨가 알지 못하는 카드빚이 있었고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이혼하면서 보증금을 처분하고 나누어 가진 것이 이모 씨의 카드사는 가장이혼을 통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전 남편의 빚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김모 씨는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 패소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실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므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원고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차로 나누어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나의 답변 방향을 알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김모 씨의 전 남편인 이모 씨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이모 씨는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와 형식적으로 이혼하고 보증금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사해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재산 분할은 이모 씨와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을 하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 가진 것이므로 이모 씨와 이혼하며 재산을 분할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항목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한지 기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는 이모 씨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이모 씨의 배우자였으며 이혼한 사이임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경위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피고와 이모 씨가 서로 모은 돈을 편의상 이모 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이모 씨가 이혼을 하며 재산 분할로 보증금 1억 2천을 반으로 나누어 가진 사실, 원고의 소장으로 피고의 채무를 알게 된 사실을 순서대로 기재하였는데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와 합의 이혼 의사 확인서, 재산 분할 협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피고의 재산 분할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리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였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켜도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와 이모 씨가 재산 분할로 보증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피고의 사해이사를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형식적인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신고가 된 이상 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에서는 피고는 이모 씨와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7년간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각 나누어 가진 것뿐이고 피고와 이모 씨가 신고한 이혼은 유효하다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기재하여 답변서를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로 적법하게 재산을 나누어 가졌지만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에 피고가 작성할 수 있는 답변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피고의 재산 분할은 일반적인 이혼의 한 과정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보세요.